아파트값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하수입니다. 고수라면 회복되기 전 아파트를 사야 할 타이밍을 노리게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1번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값 회복 시기를 알아볼 건데요. 정신없이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값은 언제나 회복될까요? 2023년 특례 보금자리 대출로 인해서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는가 싶더니 다시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었고 2024년엔 지난해 대비 더 낮은 금액에 매매되는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쏟아지는 분양 물량으로 미분양은 계속 쌓여가는 추세인데요. 아파트 값은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게 된다지만 지금처럼 장시간 하락이 길어지면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과거에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늘상 나오는 멘트니까요. 과거 경험으로 보면 강력한 규제 후 아파트 값은 하락하고 미분양은 쌓여가지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시점을 지나게 되면 회복으로 전환됩니다. 2005년 6월 광주 광산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고 아파트 분양권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었습니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 값은 상승세가 꺾이고 신축 아파트 분양은 전매가 막혀 실입주 가능한 분들만 분양받게 되니 미분양은 미친듯이 쌓이게 하게 됩니다. 이런 답답한 시점에 수안지구 만세대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2순환도로 개통이 안 되어 있었고 첨단지구와 연결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내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전매도 막혀있는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기분 탓일까요? 15년 전 일인데 지금하고 어째 비슷하네요. 침체된 분위기 후에는 폭탄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쌓여가는 미분양으로 PF대출 부실의 뇌관은 터져버렸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를 통해 일부 건설사는 부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대주건설도 이 시점에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태형건설의 사례를 보면 역시나 지금과 비슷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9년 수안지구 신축 아파트가 입주할 무렵엔 부도 처리된 건설사 아파트는 최대 30% 할인된 금액에 대물이 쏟아졌고 자금 위기에 봉착한 건설사 아파트는 최대 21% 할인된 금액에 분양되었고 그나마 자금 사정이 넉넉한 건설사 아파트는 분양가의 50~60%에 전세로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안지구 신축 아파트 84 타입 분양가는 약 2억 정도였고 20% 이상 된 할인된 분양가는 약 1억 5천에서 6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입주 10년차 기존 아파트 매매가는 1억 2~3천만원 정도였으니까 3~4천만원만 보태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고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었습니다. 대출금리는 아주 낮게 떨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미분양 아파트를 빠르게 소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광주는 미분양이 늪에서 1년 만에 졸업하게 됐습니다. 엄청 빨랐죠? 그리고 꾸준히 10년 이상 아파트 값이 상승되었습니다. 설명드린 건 약 15년 전 상황이지만 어째 지금과 비슷합니다. 2020년 말 광주는 3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었고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었으며 광주 전 지역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대출 제한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었습니다. 극심한 규제 끝에 아파트 값은 하락하게 되었고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았던 2022년엔 대대적인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까지 올라가니 가격 하락은 가속화되었고 거래량은 최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2023년엔 12,650세대가 공급되었고 2024년 4월까지 11,889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규제 시점을 2020년 규제 시점과 연결지어보고 2006년 이후 수안지구 만세대 아파트를 쏟아낼 때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매년 만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과 연결지어본다면 2009년 미분양으로 건설사는 홍역을 치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7년 이후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를 입주하는 시점과 연결시켜본다면 당장의 아파트값 폭락의 회복 시점을 2028년 이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2024년인데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까마득하죠? 2024년까지 아파트값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하수입니다. 고수라면 회복되기 전 아파트를 사야 할 타이밍을 노리게 되거든요.
그 타이밍은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2026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28년이 되기 전 반드시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광주에는 상품성이 좋은 미분양 물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입니다. 현재 9개 단지가 분양을 마쳤지만 마륵공원 위파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미분양 세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산이고원 신용파크를 제외하면 대부분 500세대 이상의 중대형 단지이고 타입 구성은 부담없는 84 타입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에서 6억 선에 분양되어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깎아주면 더 좋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겁먹는 거지 올라간 건설 원가를 생각한다면 무작정 나몰라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입주율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에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있을지 늦더라도 완판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분들이 미분양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에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파크 더 센트럴, 우남산공원 우미린, 힐스테이트 중해공원, 위파크 일곡공원, 송환공원 중 S클래스 SK뷰,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까지 전문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